우리 마을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지구를 위한 실천 프로젝트 우리 마을 탄소 재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 그리고 온실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새로운 성질을 알게 됐어요. 이산화탄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나요? 온실효과. 네, 어떠한 성질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열을 가두려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열을 가두나요? 대기 중.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의 열을 흡수하고 가두어서 지구 전체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입니다. 그렇죠? 네. 자, 기상청에서는 기후 상황 변화 지도를 통해서 미래의 평균 기온을 그래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지요? 평균 기온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네, 평균 기온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어떤 기온인가요? 탄소가 높아져요. 높아질 때 고탄소의 시나리오 기온이고, 파란색은 어떤 기온인가요? 네, 저탄소 시나리오의 기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의 발생에 따라서 온도 차이는 어떻게 되죠? 네, 점점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계절의 변화까지 이렇게 우리는 탄소의 배출과 기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CO2, 그리고 숫자 4, 그리고 1.5도씨. 자, 이 3가지를 연관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화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산화탄소 1.5도씨, 그리고 숫자 4는 4년 남았다는 뜻. 네, 이산화탄소가 1.5도씩 오르는데 4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맞을까요? 정말 4년 남았나요? 지구 연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작년 2024년에 어떻게 됐죠? 몇 도가 됐죠? 1.55도씨가 상승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우리는 지구의 기온 1.5도씨를 마지노선으로 삼았습니다만 작년에 그 마지노선이 어떻게 됐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폭설, 또 폭염, 또 네, 태풍, 그리고 폭우, 가뭄과 같은 땡땡 기후, 이상기후. 이러한 이상기후는 전 세계에 이 위기를 가져왔죠.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해요. 네,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탄소 중립은 우리 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 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구촌 모두가 함께 책임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탄소 중립 뭘까요?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0이 돼야 돼요. 네, 얼마가 되는 거? 0. 0이 되는 거 맞습니다. 2050년을 목표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려서 순 배출량을 얼마?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함께 탐구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탐구 질문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3가지 탐구 활동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크게 읽어줄까요? 최적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찾아라. 네, 최적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찾아라. 누구와 함께?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두 번째 탐구 활동 시작! 최적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찾아라. 누구와 함께? 우리 마을 친구들. 네, 우리 마을 친구들과 함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실천해요. 우리 마을 탄소 제로.
네, 이렇게 세 가지 탐구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최적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찾아라.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최적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 보았어요. 맞죠? 여러분이 포스트잇에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붙여주었어요. 선생님이 이것을 잘 살펴서 4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공통적인 평가 요소를 정리해 봤어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실천 방안 평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요소 우리가 만든 거 뭐였나요? 효과성. 내용 살펴볼까요? 이산화탄소의 감축이나 흡수에 도움이 되는가? 네, 두 번째 평가 기준 뭐였을까요? 타당성. 네, 내용. 뒷받침하는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네, 세 번째 평가 기준은 실천 가능성.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가? 네, 네 번째 지속 가능성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가?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평가 기준 4가지를 오늘 기준으로 삼아서 실천 방안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천 방안 평가는 셋 가고 하나 남기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4명 중에 1명은 발표자가 돼서 모둠의 실천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실천 방안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명의 친구는 평가자가 돼서 다른 모둠의 실천 방안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둠당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은 각 1분 30초씩 부여하겠습니다. 평가자들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지의 평가를 진행하고 옆 모둠으로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붙였던 탐구활동지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모둠부터 6모둠까지 평가 기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평가할 모둠은 내 모둠에서 플러스 1모둠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모둠이면 1모둠 평가자들은 2모둠부터, 2모둠 평가자들은 3모둠부터 이렇게 플러스 1모둠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자기가 시작해야 되는 평가 모둠에 표시를 좀 해주세요. 네, 플러스 1모둠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가 지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대로 플러스 1모둠으로 이동해서 총 몇 회 이동하면 될까요? 네, 5회 이동하고 다시 자기 모둠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가 4가지가 있고요. 그 아래에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3가지 질문. 우리가 친구의 실천 방안 설명을 들을 때에 경청하며 질문하기 활동을 할 겁니다. 3가지 질문하기 활동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처음에 뭘까요?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궁금해요. 세 번째? 이건 어떨까요? 자, 좋아요는 어떤 질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천 방안 설명을 듣고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예를 들면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라고 했을 때 텀블러 사용이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지만 생각해보니 환경 호르몬을 줄여줄 수 있어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참 좋습니다 라고 칭찬해주는 활동이에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궁금해요. 무슨 활동일까요? 그렇죠. 실천 방안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자전거를 못 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뭘까요? 이건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네. 실천 방안에 대해서 네, 제안하거나 또는 추가할 점, 보완할 점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요 3가지를 근데 1분 30초 동안 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3가지 중에 1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발표자 친구들만 남고 나머지 평가자 친구들은 태블릿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기 모둠의 슬라이드를 태블릿에 켜주세요.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모둠의 슬라이드를 앞에 켜주고요.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기 해주세요. 평가자 친구들은 평가지와 필기도구를 챙겨서 플러스 1 모둠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네. 자, 1분 30초 동안 발표와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안에 친환경 단순함이며 국제사가 우리 도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탈레하기 위해 따라서 버려지는 음식물도 많습니다. 이때 음식물 쓰레기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막으려면 자동차 이용량을 줄이고 가까운 곳을 웬만하면 걸어가야 합니다. 2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방안은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우리 집 자,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장바구니를 이용합시다. 장바구니를 이용할 시 2,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번,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식물 키우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지난 2025년 1월 서울시의 탄소 배출량은 음식물 쓰레기를 하면서 옳지. 밥으로 먹으면 1만 톤의 음식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린 재활용을 해야 할까요? 재활용은 버려지는 음식물도 많습니다. 이때 음식물 쓰레기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신 실전 방안은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동네에 대한 실전 방안이 있습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2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질문도 좋아요, 궁금해요, 이건 어떨까요? 질문. 버스를 탈 수 있는데 그걸 탈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네, 자기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평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가지 실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4점, 3가지는 3점, 2가지는 2점, 1가지는 1점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제외하고 평가자 친구들만 평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둠을 제외하고 다른 5개의 모둠에만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릿 QR을 띄워서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자 친구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두 만족하면 4점, 3가지는 3점, 2가지는 2점, 1가지는 1점으로 평가해서 우리 모둠을 제외하고 나머지 5 모둠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자 친구를 제외하고 네, 모두 제출했죠? 네. 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개합니다. 상위 2개 모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2개 모둠은 1모둠과 2모둠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1모둠과 2모둠 친구들, 발표자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네, 요 2 친구는 이따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2번째 탐구활동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적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찾아라. 네, 우리 마을 친구들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구활동지 2번째 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네. 4가지 실천 방안을 발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거예요. 아까처럼 좋아요, 궁금해요, 이건 어떨까요에 대해서 질문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3가지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강신초등학교 친구들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강신초등학교 친구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초등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태양 학생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신초등학교 6학년 4반 최하원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강신초등학교 6학년 4반의
약속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약속은 필요 없는 물건 사지 않기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 근거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도한 소비는 자원 낭비를 가져옵니다.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자원 낭비와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3.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과 운송 등을 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소비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덜 사고 오래 쓰고 고쳐 쓰는 습관은 환경보호를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강신초등학교 최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정초등학교에서 혹시 질문해 줄 친구 있나요? 잘 가진 옷들을 동생이나 사촌동생한테 물려주는 행동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운전 잘 가셨어요. 서울 강신초등학교 이현도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강신초등학교 6학년 4반의 약속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약속 2번, 음식을 먹을 만큼만 받는다입니다. 음식물을 남기면 식량 자원 낭비,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식량 자원 낭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식량 자원 낭비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더합니다. 2. 환경오염.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하면서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시켜 수질과 토양오염이 발생합니다. 3. 경제적 손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막대합니다. 연간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8천억 원에서 1조 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은 음식은 포장하거나 재활용하여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급식실에서 급식을 먹을 만큼만 받게 되면 조리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어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꼭 부탁해요. 급식 선생님이. 급식 선생님이 제가 그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조금 달라고 했는데 좀 많이 주셔가지고 덜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쿨합니다. 덜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한 명의 친구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은 음식을 포장하거나 한다 했는데 포장할 때 약간 비닐 같은 거를 쓰니까 좀 약간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요? 포장하는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회용 용기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강신초등학교 친구들. 이번에는 우장초등학교 친구들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모듬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장초등학교 6학년 4반 1모동의 발표자로 나온 신한글입니다. 우리 모동의 주제는 재활용 실천하기입니다. 우리 마을은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장바구니를 이용합시다. 장바구니를 이용할 시 2,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번 음식을 골고루 먹읍시다.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1만 톤의 음식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린 재활용을 해야 할까요? 재활용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합니다. 재활용을 하는 예로는 장 볼 때 장바구니를 사용하기, 쓰레기는 닦아서 배출하고, 물건 버리지 말고 오래 아껴 쓰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모등 신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강신초등학교 학생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이번에 음식을 골고루 먹자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음식을 골고루 먹기 위해 사다가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거워지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면 됩니다. 네. 네, 다이어트라는 해결 방안이 있었네요. 네, 또 질문이 있는 친구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에너지가 사용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너지가 또 소비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네. 조깅하세요. 네. 네, 이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모듬 친구 발표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6학년 4반 1번 김가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우가 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실천 방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사람도 많고 학교도 많습니다. 따라서 버려지는 음식물도 많습니다. 이때 음식물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면 처리 효율을 늘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는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의 80-90%가 수분이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실천 방안은 우리 학교, 저희 집, 저희 동네에 대한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은 만큼만 받고 집에서는 음식물 몇 개를 짜서 버리고 동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후 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사진을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환경 훼손,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신초등학교에서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과일 껍질에 음식물 쓰레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요. 과일 껍질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짠 다음에 수분을 제거해서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과일 껍데기를 짜서 수분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신초등학교와 우장초등학교에 함께 공동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즐거웠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의 활동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세 번째 탐구활동 모두 함께 실천해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 탄소 제로 함께 실천 약속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 탄소 제로 공동체 약속 다 함께 읽어줄까요? 시작!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고 우리 마을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받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재활용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요. 네, 다 같이 약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친구, 가족,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우장초 강신초 6학년 학생 일동. 네, 너무 잘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동체 약속을 모두 함께 잘 이뤄나가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는 2025 생기발랄 학생 365라는 기후행동 365 패들렛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학교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섹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약속을 실천하고 실천한 내용을 이 패들렛에 올려서 한번 다 같이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더 큰 마을에 공유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실천활동 탐구활동 되돌아보고, 자, 저는 이런
이런 소감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되돌아보는 활동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탄소 중립을 노력하면 나중에 지구가 깨끗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친구, 네, 저기 친구 발표해 주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쉽고 시간이 있고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왜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마지막 친구, 네, 발표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마을 탄소 제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프로젝트 실천 활동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패들렛에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더 큰 마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모두 훌륭하게 잘했습니다.